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표시할 수도 있고 했다고도 안 한 사람이 했다고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장비제조사는 대북송금 800억 원 주체인 쌍방울입니다. 콩고는 유혈사태가 났고 우리 선관위에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갖다 수출했냐고. 선관위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원상복구 용지랍니다. 원상복구 용지란 것은 발명된 적이 없는 종이고 만약에 이게 발명됐으면 노벨상을 탔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무선통신 장비 연결도 가능해서 이를 통해 투표지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 123455 부정선거 부정하는 분들은 아마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 사태는 비상계엄의 이유로서 대통령은 지금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비상대권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비상 권한임을 갖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량 판단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재량에 의한 판단이고 그것은 대법원 판례가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미 선거를 판결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하에 본인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적법인지 부적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 국회 측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지 이건 본인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생각을 하시고서 이게 부적법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대통령을 갖다가 체포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왜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빠른 속도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대 국정문란 사태 상황인 부정선거. 대통령은 대통령 기간 중에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그리고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갖다 흔드는 부정선거라는 것은 대통령의 그걸 밝히는 것은 의혹을 밝히는 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증거에 의해서 명백해가 알아야지만 계엄을 선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다 의혹을 갖고 있고 충분한 의혹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확보일 겁니다. 왜 이런 비상계엄을 통한 그냥 평화시의 부정선거 증거 확보에 나서지 못하고 비상계엄을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안타까운 상황을 갖다 제가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국회 측 소수단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해가지고 국가기관들 정보에 대해서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기관이 다 응하는데 대통령이 작년 12월 12일 담화문까지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만 헌법기관이라고 이거 거절했습니다. 완강히 거부해서 결국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관위 대규모 채용 불법 사건이 터졌습니다. 선관위가 아마 입장이 많이 곤란했을 것입니다. 어느 국가기관에서 아버지가 있다고 애들이 그냥 다 합격하는 그런 대규모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국가기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규모 불법 채용 사태 이후로 한 발 물러서 가지고 국정원의 점검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점검한 상황에서는 이게 좀 상상 초월의 너무나도 부실하고 도대체 의혹투성이의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서버 제출이나 뭐 기타 뭐 저희가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그 국정원에 의심 사항이 있다는다면 당연히 거기에 응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지금 한두해 벌어진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기관인 선관위는 당연히 국민 의혹 해소에 앞장서서 나섰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은 것들이 결국 이런 불행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부정선거 의심 정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시스템 관리 부실과요. 국정원에서 확인한 그 기본적인 그 시스템 확인에 의해서도 첫째, 해킹 및 투개표의 전반적 조작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선관위 시스템이 외부망 침투 등의 공격에 취약하고 국내는 물론 중국, 북한의 해킹이 용이하고 투개표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 조작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선거가 도입된 이후로는 그 법원이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후에 그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나왔는지, 예전에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는 몇 명이 투표를 했고 그 장부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본인들한테 확인하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투표했는지,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조금이라도 여기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서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투표했다고 허위 적어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거함에 뭐 많이 나옵니다. 영상 보면 많이 나오지만 그 자물쇠를 갖다가 꽂은 것처럼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검은 종이를 갖다 하나 씌워가지고 나중에 보면 양쪽으로 다 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어가지고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엉성한 저걸 했을까요? 어느 철학자가 좀 목적 없는 사람의 행동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적이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부실 및 그 부정선거 의심 정황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전 투표 수 부풀리기에 의한 선거 결과 조작 의혹.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풀리기를 갖다 확인할 길도 없고 재판할 길도 없습니다.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 관리 부실.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표시할 수도 있고, 했다고도, 안 한 사람이 했다고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령 유권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국민이 한 표 한 표 얼마나 소중한 표인데 이게 가능하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거를 해명을 안 하고 우린 정당하다고만 얘기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대통령이 분노 안 한다면은 오히려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겠죠.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용지의 무단 인쇄 가능성, 사전투표용지에 찍은 도장 파일과 테스트용 출력 프로그램이 엄격하게 통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무단 인쇄가 가능합니다. 뭐 이제 말도 안 된다는 표현은 제가 다 빼겠습니다.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치 장비에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 연결이 가능. 뭐 이거는 뭐 기계 좀 아는 사람도 다 아시겠죠. 무단 침입,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무단 침입해서 그 투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합니다. 뭐 그 많은 중국 해커들이 놀고 있지는 않겠죠. 우리나라가 어느 편이 되면 좋은지 다 판단하고 있을 테니까요. 뭐 북한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에 접근해가지고 필요한 표를 만들어내겠죠.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시스템의 허점, 투표지 분리기와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의 보안 관리 체계가 부실해 해커가 개표 결과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의 부실 관리, USB 등 외부 장비를 연결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고, 심지어 무선 통신 장비 연결도 가능해서 이를 통해 투표지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 12345
부정선거 부정하는 분들은 아마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연도 여러 번 겹치면은 이게 필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산시스템 비밀번호 1, 2, 3, 4, 5는 조악하기도 이를 데 없지만 전국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연결번호입니다. 중국 등에서 이걸 풀고 들어오라고 만든 것처럼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다. 보안관리회사, 장비제조사. 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저희 예산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분을 갖다가 투입해서라도 국민의 그 귀중한 한 표를 갖다가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국가 운명을 결정짓는 선거에 대한 시스템 보안관리회사가 아주 극소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고, 장비제조사는 대북송금 800억 원 주체인 쌍방울입니다. 대북송금을 하는 회사가 그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이 장비 제조를 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고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확증을 떠나서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절차 규정 위반이 1200건입니다. 중앙 400건, 지방 800건. 경력직 채용 사례 전수 검사 결과 친인처, 세습비리 등에 의한 100% 불법 채용이 판명됐고, 자료 은닉 및 감사 방해. 그 외람돼 말씀이면 감사원 국장이 이런 기관은 처음 본다고 탄식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재판관님이 좀 관심 갖고 좀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불법 선거가 사실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전자 투표비를 수입한 중국의 그 육해상 1대1로 대상 국가들이 키르기스탄, 콩고,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이라크, 미얀마, 모잠비크, 남아공, 엘살바도르, 피지, 에콰도르, 필리핀, 뭐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중국이 1대1로 대상 국가들로 해서 중국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중국의 도움을 받고서 수출을 한 것이죠. 그 결과 키르기스탄은 국민 부정선거 시위로 대통령이 불타고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콩고는 유혈 사태가 났고 우리 선관위에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갖다 수출했냐고. 볼리비아는 유혈 사태 후에 대통령이 사퇴했습니다. 남아공, 벨라루스 각 유혈 사태가 났고, 이라크는 수개표와 우리가 저거 한 전자개표기가 12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부정당선 25%가 나왔습니다. 뭐 아까 벨라루스 말씀드렸지만 벨라루스는 대통령 퇴진 운동이 아주 심하게 벌어져가지고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필리핀은 사형 불가 판결까지 났습니다. 이건 신문에 다 난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증거로 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저희 추측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신문이 다 공개한 내용들입니다. 부정투표 용지들의 발견, 현물을 갖다 다음에 저희가 증거 과정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장기 투표기지, 투표 관리인 도장이 뭉그러져 있는 한 사람만서는 귀중한 표를 갖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투표지에다 저거 해가지고 유효로 처리한다는 것은 투표지 두 장이 겹쳐서 인쇄된 소위 배춧잎 투표지, 접착체가 붙어있는 자석 투표지, 접히는 적이 전혀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 이거는 물리학자들도 아마 노벨상 탈 그런 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어넣는 것이 원래 선거 방식에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 그냥 펴서 넣는 게 중국하고 판이라고 하더라고요. 펴서 넣으니까 우리 거에 펴서난 종이가 나오니까 이게 왜 펴졌냐 선관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원상 복구 용지랍니다. 원상 복구 용지란 것은
발명된 적이 없는 종이고, 만약에 이게 발명됐으면은 저 노벨상을 탔을 거라는 그게 과학자의 얘기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한다면은 민주주의가 올바로 설 수 없음에도 선관위가 공개적 전면 점검을 거부하고 국민들의 부정선거 의혹을 끝없이 부풀리면서 국헌 문란을 자행하여 왔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으로서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국회에 투입한 병력보다 20, 30명을 더 투입했습니다. 사실은 이 비상계엄을 유지하려면 국회에다가 뭐 1000명, 5000명 넣었어야 되겠죠. 270명 집어넣었습니다. 그것도 총탄도 없는 군인 질서 유지하라고. 반대로 선관위에 300명을 보냈습니다. 이건 무소불위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철저히 검수시도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자, 부정선거는 여기까지 마치시고, 나중에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 증거조사 결과에서 그 많은 저게 나올 것입니다. 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뭐 메이저 신문사는 아니지만 그 수원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그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저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그게 팩트이든 아니든 그런 정도의 의혹이 발생하고 있고 어차피 미국에서 그걸 갖다 조사했다면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걸 밝히기 위한 비선계엄이 국한 문란이고 퇴직해야 될 사유라는 것은 극히 의문이 듭니다. 거대 야당의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서 쭉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